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분단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대화 부분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분단 국가는 원래는 하나의 국가였으나 실제로는 그 영역 전체를 지배하는 단일 통치 기구가 없이 대립되는 지역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통치 기구가 존재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남북으로 분단된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한국의 민족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일본의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도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945년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는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 반으로 나뉘어 점령되었고 그 결과 한국의 민족은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남북 분단은 한국 내부적인 문제와 국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북 분단의 국제적 요인으로는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 체제에서 시작된 국제적 환경에 영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와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대결 구도로 나뉘어 이념적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던 한국은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 나뉘어져 점령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한국은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분단의 국내적 요인은 한국 내부의 민족적 역량이 결집되지 못했던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국내외 지역으로 흩어졌던 항일 단체들은 국권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고 이는 민족 내부가 하나로 모이는 응집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광복을 맞이한 후에도 민족 내부의 이념 갈등 때문에 외세에 의한 분단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6.25 전쟁으로 민족의 분단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민족 국가로 살아온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가 벌써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민족은 어떤 고통을 겪었으며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요?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아픔을 들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은 남북 분단의 사정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르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실향민은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국민을 의미합니다. 이산가족은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몇 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신청한 사람 모두가 가족을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향민 또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찾아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족적 차원의 손실을 들 수 있습니다. 남북 분단은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갈등을 지속시킴으로써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분단 국가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모두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갈 통로가 단절되어 남북한 모두 교통, 물류 부분에서 커다란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밖에 통일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에 남한 내의 갈등,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하에
생활해온 남북한 주민 간의 이질화 문제 등도 남북 분단으로 인해 민족이 겪고 있는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국의 분단에 대한 배경과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책 114쪽을 보세요. 3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철도인데요. 남북철도 연결 구간 열차 시험 운행이라고 써 있네요.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란 정부가 나서서 분단으로 단절되어 있던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남북 평화통일 기원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면서 만든 기원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라고 써 있습니다.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남한의 정부와 북한의 정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3장의 사진이 시사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남북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제가 해외의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남북 통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책 114쪽을 보시면 광복 60주년을 맞이한 2005년에 통일연구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 나, 다 세 그래프가 있는데요. 각각 어떤 질문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그래프일까요? 114쪽 아래를 보시면 3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표를 보시고 알맞은 질문을 찾아보실까요? 모두 찾으셨나요?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떤 질문에 대한 내용일까요? 네, 통일 후 경제 성장이 통일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3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통일이 된다면 경제 성장이 대체로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3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악화될 것이라고 대답했네요. 또 10%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9%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10%는 통일을 한 후나 전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반반으로 나뉘어 경제적인 효과와 손실에 대해서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떤 질문에 대한 결과일까요? 네, 통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통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35%가 민족의 재결합으로 꼽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28%가 경제 발전이라고 대답했고 20%가 전쟁 발생 방지라고 대답했네요. 이 밖에도 이산가족 고통 해소라고 대답한 사람이 12%를 차지했고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가 3%를 차지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목적보다 둘로 나뉘어진 나라가
하나로 재결합해야 한다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을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나타낸 것입니다. 북한을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42%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3%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경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1%, 적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를 차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 질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더 늦기 전에 통일이 되어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국제사회에서도 둘이 아닌 하나의 나라로 더 많은 것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통일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 대화 내용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신 국장과 박 의원의 의견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먼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와 신 국장, 박 의원의 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 민족의 숙명이기 때문에, 둘째, 대한민국의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신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치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정부와 협력하는 포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남북 간의 이질화를 점진적으로 극복하고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의의 목적으로 북한을 지원했을 테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은 북한의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보다는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철저히 받아내는 원리 원칙을 가졌으면 합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에서도 두 분의 의견이 확연히 갈라지는군요.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한마디씩만 듣고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은 오랜 조사와 연구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믿고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 주시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통일을 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정부 주도의 통일 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의견 감사합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통일의 효과, 통일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새 100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통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통일로 가는 길이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이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홍소영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 민족의 숙명이기 때문에, 둘째, 대한민국의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전에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네, 우리나라, 즉 한국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민족의 숙명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숙명은 운명이라고도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숙명이라고 합니다. 즉, 남북이 통일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죠? 대한민국의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북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긴장된 상태가 아닌 통일을 한다면 국가가 안정될 것이며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신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앞에서 논의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면서 신 국장부터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의미합니다. 다음 신 국장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치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정부와 협력하는 포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정치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정부와 협력하는 포용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개방은 문이나 어떤 공간을 열어서 자유롭게 교류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도하다는 상대를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해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길을 걸어온 북한이 정치적으로 개방이 되는 방향을 이끌기 위해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정부와 협력하는 포용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용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서 포용 정책이라고 하면 북한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정치적 방책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신 국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책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남북 간의 이질화를 점진적으로 극복하고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포용하는 정책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남북 간의 이질화를 점진적으로 극복하고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질화는 어떤 것의 바탕이나 성질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점진적으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작용은 어떤 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작용을 의미해서 남한이 북한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 정책이 시간이 걸리지만 남한과 북한이 분단으로 서로 달라진 많은 부분을 조금씩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안 좋은 부작용을 가장 적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네요. 다음은 박 의원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우리 정부는 선의의 목적으로 북한을 지원했을 테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은 북한의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선의는 좋은 의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포용하는 것은 그 목적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문법 을, 리을 테지만은 추측이 가능한 내용 혹은 예상되는 내용과 반대의 사실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박 의원은 한국 정부가 좋은 의도로 북한을 지원한 거겠지만 지금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북한에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보다는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철저히 받아내는 원리 원칙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퍼주다는 퍼서 주다의 축약형으로 속에 있는 것을 떠내어 주다라는 의미로 질서 없이, 계획 없이 많이 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문법 되는 앞의 내용은 인정하거나 허락하지만 그에 대한 조건이나 부연 설명이 뒤에 올 때 사용합니다. 뒤에는 명령형이나 어야 한다, 으면 안 된다, 으면 한다와 같은 표현들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이 함부로 막 주는 것보다는 줄 것은 주고 그 대신에 받을 것도 철저히 받아내는 원리와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철저히는 깊은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원리 원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리는 어떠한 것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인 진리이고 원칙은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도는 좋겠지만 주기만 하면서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을 가지고 받을 것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중략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중간의 내용을 생략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에서도 두 분의 의견이 확연히 갈라지는군요. 사회자는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던 모양이네요. 예상했던 대로 두 사람의 의견이 확연히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확연히는 어떤 사실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의 의미입니다. 갈라지다는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다 라는 의미로 신국장과 박 의원 두 사람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한마디씩만 듣고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신국장과 박 의원의 의견을 물으면서 토론을 끝내려고 하네요. 통일에 대해 먼저 신국장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은 오랜 조사와 연구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믿고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 주시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은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조사와 연구를 한 후에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부의 정책을 지원한다면 후손들에게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후손은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물려주다는 후대나 다음 차례의 사람에게 재물이나 지위 또는 학술이나 지식을 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국장은 지금의 정부의 통일 정책을 믿고 지원해 준다면 다음 세대들에게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 의원은 통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국민 대부분이 통일을 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정부 주도의 통일 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부분이 통일을 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통일을 바라는 만큼 정부는 정부 주도의 통일 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도는 사람이나 사물이 무엇을 주체적으로 이끌거나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고집하다는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통일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토론을 마무리합니다. 네, 두 분 의견 감사합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통일의 효과, 통일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새 100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통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통일로 가는 길이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이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홍소영이었습니다. 사회자의 말 중에서 는 가운데라는 문법이 나왔는데요. 는 가운데는 선행문의 내용이 진행되는 중에 후행문의 내용이 발생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통일의 효과, 통일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에 어느새 100분의 시간이 다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험난하다는 험하여 다니기에 위험하고 어렵다라는 의미로 통일이 되는 것을 길로 비유하여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토론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책 116쪽을 보세요. 대화의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문제를 푸셨나요?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입니다. 정부의 통일 정책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한국의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의미하는 단어를 찾으셨나요? 바로 포용 정책입니다. 포용 정책이라고 하면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정치적 방책을 의미합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세요. 박 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씩 살펴볼까요? 1번.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비판하고 있다. 박 의원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2번.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 사람은 박 의원이 아니라 신 국장이었습니다. 다음 3번. 정부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북한의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잘못을 탓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잘못을 탓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통일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번. 정부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더 강한 다른 의견이 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정부는 정부 주도의 통일 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겠죠.
여러분은 한국의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와 같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먼저 보기를 볼까요? 저는 남북 통일이 10년 안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일을 위해 남한과 북한은 우선 서로 민간 교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 방법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연방 정부를 수립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통일 후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이를 위해 남한은 북한 주민의 경제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남북 통일이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통일을 위해 먼저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간의 민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일 방법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연방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연방 정부는 자치권을 가지는 여러 국가가 공통의 정치 이념 아래 결합하여 구성하는 국가의 정부를 의미하는데, 아무래도 분단이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이 각자 운영되었던 정치적 체계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과 북한의 연방 정부를 수립해야 통일 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일 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큰 숙제라고 했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남한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주민의 경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 이제 70년이 넘어갑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나라였던 남한과 북한은 너무 많은 것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위해 장기간 준비를 하여 통일이 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단어를 여러 번 들어보시고 한국의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